어느 날 갑자기 가슴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불꽃이 팍 하고 튈 때가 있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철없는 생각이 드나 싶어 스스로를 혼내며 밤잠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배우자 눈길도 피하게 되고 괜히 남사스러워 고개를 푹 숙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됐거나 나이값을 못해서 생기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아주 간절하고 뜨거운 생존 신호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사람의 본능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데 우리는 유독 나이 든 뒤에 욕망 앞에서는 작아지기만 합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과 가슴 속 불길이 안 어울려 당황스럽겠지만 이 신호를 오해하면 평생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이라 자책하며 외로움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생명이 아직 여러분 안에서 건강하게 꿈틀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뜨거운 증거입니다. 만약 지금 느끼는 이 복잡한 마음을 단순히 주책바가지의 몸부림이라며 꾹꾹 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은 이 감정을 숨기다가 결국 깊은 우울증에 빠지거나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터져 평생 쌓아온 행복이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앓다가 몸과 마음이 다 상해버리는 것이죠.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는 건 마치 터지기 직전의 압력밥솥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아플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흰곰 효과라는 게 있어요. 흰곰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머릿속이 온통 흰곰으로 가득 차는 현상이죠. 억눌린 본능도 똑같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라며 자신을 채찍질할수록 우리 뇌는 역설적으로 그 욕망에 더 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결국 억압된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여기저기 아픈 곳을 만들기도 또 합니다. 스스로를 가두면 마음의 병은 결국 몸이라는 담장을 넘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왜 하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는지 진짜 이유를 모르면 평생 본능을 죄라 여기며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머릿속을 채우는 그 생각들이 진짜 성적인 갈망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가짜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번지수가 바뀐 욕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몸에 물이 부족해서 갈증이 날 때 우리 뇌가 배고픔으로 착각해서 음식을 찾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마음의 외로움이 깊어지면 뇌는 가장 강력한 자극인 본능을 깨워 나 살아있어 라고 확인받으려 듭니다. 이걸 모르면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부모가 될까봐 겁내며 남은 인생을 불안하게 보내게 되죠. 우리 뇌는 삶의 끝자락을 예감할 때 종족 번식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삶의 의지를 불태우려 합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생존 전략이지 절대 여러분의 도덕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추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아와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아주 절박한 마음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환갑 넘긴 한 남성분은 제 앞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며 고백하셨습니다. 아내와는 갑방 쓴 지 오래고 자식들은 다 떠났는데 갑자기 젊을 때보다 더 뜨거운 욕구가 올라와서 본인이 미친 것 같다고 말이죠. 이분은 스스로가 혐오스러워 집 근처 공원에도 못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점잖게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타오르는 갈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상담소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분들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밤을 지새웁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건 나이 들며 느끼는 상실감과 고립감을 본능적으로 이겨내려는 생명력의 반작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당혹감은 타락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여러분의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의 일부일 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30대, 40대 때는 자식 뒷바라지하고 돈 버느라 정신없이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잊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지고 거울 속 늙은 나를 마주하는 순간 내 인생 이렇게 끝인가 하는 거대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는 강력한 반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소멸의 공포를 잊기 위해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생명 에너지인 본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삶의 본능이 죽음의 그림자를 밀어내기 위해 부리는 생존 전략인 것이죠. 내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피가 끓는 인간임을 확인받고 싶은 본능적인 몸부림인 셈입니다. 이건 추한 게 아니라 생명이 가진 건강하고도 처절한 의지의 표현이자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는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허기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지는데 우리 사회는 나이 든 사람들의 접촉을 유독 금기시하는 편이죠. 외로움이 뼛속까지 사무칠 때 우리 뇌는 이 마음의 배고픔을 성적인 욕구로 착각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접촉 위안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로 봅니다. 어린 시절 포근한 인형에 매달리듯 인간에게 타인의 온기는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사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누군가의 손길과 다정한 말 한마디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의 몸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욕망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피부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은 서서히 말라가며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저도 상담가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사회는 유독 어르신들의 사랑과 욕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마치 나이가 들면 아무 욕심 없는 도사가 되어야 점잖은 어른인 것처럼 강요하곤 하죠. 이런 압박 때문에 많은 분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부끄러운 비밀로 숨기게 되고 그럴수록 욕구는 풀리지 못한 채 이상한 방향으로 커지기 마련입니다. 60살의 한 여사님도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했는데 나만 변태인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호르몬의 변화와 사회적 소외감이 만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들은 인생 후반기에 분출되는 에너지를 자아를 완성할 중요한 기회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뜨거움을 병이나 죄라고 부끄러워하며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본능을 병이라 생각하는 순간 진짜 불행이 시작되는 법이며 오히려 이 에너지를 인정할 때 인생에 새로운 생기가 돕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본능을 나쁜 것이라며 가두기만 한다면 결국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억눌린 에너지는 화병이 되거나 이유 없는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평생 쌓아온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걸 그림자의 역습이라고도 부르죠. 내가 거부하고 밀어낸 나의 본능이 결국 가장 어두운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명 에너지를 과하게 억누르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거나 오히려 파괴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몸속에 독소처럼 쌓여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고 이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이제는 그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아름답게 꽃피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젠짜 나를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잘 다스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상태를 제2의 사춘기라고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10대 시절 사춘기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기 위한 성장통이었듯 지금 겪는 변화는 인생의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한 마지막 진화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노년기를 자아를 하나로 합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시 타오르는 욕구는 단순히 본능이 아니라 그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던 나 자신을 다시 찾아달라는 생명력의 외침입니다. 내 몸이 아직 뜨겁게 반응한다는 건 여러분이 여전히 사랑을 갈구하는 생생한 심장을 가진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차가운 목소리를 멈추고 아, 내가 아직 이렇게나 살아있구나 라며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 수용의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은 씻은 듯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는 생의 훈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서적인 접촉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꼭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따뜻한 포옹 같은 부드러운 접촉이 우리 뇌의 피부 허기를 달래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와 따뜻하게 접촉할 때 뇌에서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 날선 욕구를 부드러운 평온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오늘부터 손잡고 산책하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만약 혼자라면 스스로의 몸을 따뜻하게 씻겨주고 로션을 정성스럽게 발라주며 수고했다고 다독여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인간에게 온기는 생존을 위한 필수 영양소와 같습니다. 몸의 갈증은 결국 마음의 온기로 채워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단순한 자극을 쫓기보다 내 마음이 진짜로 배고파하는 게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이 작은 손길이 뇌에 가장 강력한 안심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뇌과학적으로 볼 때 성적인 에너지와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창의적인 에너지는 뿌리가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에너지가 예술이나 학문 같은 가치 있는 활동으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부릅니다. 이 넘치는 에너지를 새로운 취미나 운동, 배움에 쏟아보세요. 평소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나 악기 배우기, 혹은 땀 흘리는 등산처럼 몸을 쓰는 활동에 에너지를 돌리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푹 빠질 때 우리 뇌는 즐거움의 호르몬을 내보내며 이는 단순한 자극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보람을 줍니다. 에너지는 가두면 썩지만 흐르게 하면 아름다운 강물이 됩니다. 실제로 위대한 거장들도 노년의 뜨거운 열정을 작품으로 승화시켜 불후의 명작을 남기곤 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단순히 부끄러운 비밀로 치부하기보다 새로운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위대한 연료로 투자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부터 딱 10분만 시간을 내어 나 자신 혹은 배우자와 속마음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엇 때문에 외로웠는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배고픈 이유가 무엇인지 조용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놀랍도록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불안감과 욕구를 구체적인 단어로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안정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해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요즘 부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건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치유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력이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더 깊은 사랑을 원하는 고귀한 신호임을 잊지 마세요.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이런 고민을 나누지 못해 끙끙 앓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혹시나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혹은 자식들이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밤마다 찬물로 몸을 식히며 버티는 그 고통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사랑받고 싶고 만져지고 싶은 욕구를 가진 존재라고. 이 당연한 진리를 거스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욕구를 어떻게 하면 더 품격 있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성숙한 어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보다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접촉을 통해 더 큰 살 힘을 얻습니다. 이건 노년기에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외로워지는 시기일수록 우리 뇌는 고독을 이기기 위해 더 강렬한 온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본능은 결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뜨거운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며 가두는 대신 그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이 든 분들의 사랑을 가볍게 다루곤 하지만 현실에서의 사랑과 욕망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훨씬 더 묵직하고 숭고한 가치가 있습니다.
고독한 노년의 길목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건 결국 사람의 온기이고 그 온기를 원하는 건 생명체의 당연한 본질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을 통합하고 절망을 이겨내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이때 느끼는 갈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걸 넘어 내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가장 인간다운 외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뜨거움은 여러분을 태워버릴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어두운 길을 환하게 밝혀줄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통제불능의 괴물로 몰아세우지 마시고 보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자신의 욕구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름진 손마디 사이로 흐르는 그 간절한 마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며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생명력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는 이 혼란스러운 감정들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전히 뜨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거울 속 자신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고 여전히 사랑스럽다고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자신의 본능을 따뜻하게 안아줄 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풍요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자아 실현의 꽃을 피우는 가장 역동적인 시기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생명력은 단순히 몸의 충동을 넘어 영혼이 다시 한번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치 겨울을 견뎌낸 나무에서 마침내 붉은 꽃망울이 터져나오듯 여러분의 마음속 불꽃은 추한 욕망이 아니라 인생을 완성할 고귀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누르기보다 따뜻하게 마주하며 남은 생을 더 아름답게 그려나가는 연료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뜨겁고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나이 들어 마음이 요동치는 건 결코 추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여러분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뜨거운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나이값 못하는 사람이라며 괴롭히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오롯이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밝은 면뿐만 아니라 본능적인 모습까지도 온전히 내 일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갈증을 느끼고 계신가요? 남들에게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여러분만의 속사정이 있다면 편하게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명쾌한 마음 처방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